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 여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제 이 집합들을 가지고 집합의 연산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성립하는 교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두 집합 A, B가 있다고 했을 때 A와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부분이 해당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B와 A의 합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역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이것은 아까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A와 B의 합집합을 하나,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교환하여 B와 A의 합집합을 하나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교집합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와 B의 교집합.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순서를 바꿔서 B와 A의 교집합을 한번 볼게요. B와 A의 교집합이라는 부분도 역시 어디예요?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성립하는 것이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에서의 교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결합 법칙인데요. 결합 법칙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집합 3개가 있습니다. A, B, C라는 3개의 집합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A와 B를 합집합한 것.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C를 합집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반대로 B와 C를 먼저 합집합한 것에 여기다가 A를 합집합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동일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A와 B를 합집합한 것을 또다시 C와 합집합하나 B와 C를 합집합한 결과에 A를 합집합하나 결과는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를 내가 먼저 결합하여 합집합을 해주나 B와 C를 먼저 결합하여 합집합을 해주나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집합에서 성립하는 결합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요. 교집합에서의 결합 법칙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A와 B의 교집합을 먼저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와의 교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C는 여기죠. 자, 이 두 부분의 교집합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죠. 여기죠. 이것이 바로 A와 B의 교집합에 C를 또다시 서로 교집합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반대로 B와 C를 먼저 교집합한 결과를 볼게요. 그럼 여기죠. 여기에다가 A와의 교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A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 가운데 부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와 C를 교집합한 결과에 A를 교집합한
이 결과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주었던 것과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적어줄까요? 네, 적어줄게요. 그 밑에다. A와 B를 교집합한 다음에 C를 교집합하나 B와 C를 교집합한 다음에 A와의 교집합을 생각하나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집합에서 성립하는 결합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결합법칙의 의미 이해하셨나요? 네.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분배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 집합 A, B, C가 있을 때 B와 C를 합집합한 것에 A와의 교집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과 같냐면 A와 B를 교집합한 것과 A와 C를 교집합한 것, 이 두 개를 서로 합친 합집합의 결과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엔 B와 C를 교집합한 결과에 A와의 합집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A와 B를 합집합한 것과 A와 C를 합집합한 것을 서로 교집합하는, 교집합한 결과와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칙연산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사칙연산 계산할 때 예를 들면 가령 A 곱하기 B 더하기 C, 자, 요거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줬어요? 괄호를 풀어줄 때 A를 B와 C에 분배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집합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 먼저 보면 A 교집합이라고 된 부분 있죠? 이 A 교집합이라고 된 부분을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B와 C에 분배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 만들어진 거냐면 요렇게 만들어진 거죠.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각각의 분배를 해줘서.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합집합 표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로 갔죠. 요렇게. 그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것도 역시 A 합집합이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B와 C에 분배해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바로 이거죠. A 합집합 B 그리고 A 합집합 C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이 교집합은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로 옮겨진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성립하는지,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B와 C의 합집합.
이 부분이죠. 이것과 A를 교집합한 부분.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자, 이 결과가 A와 B의 교집합, 그리고 A와 C의 교집합을 서로 합집합한 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거, 자, 여러분 뒷장 넘어가면 그림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 게 뭐였냐면 두 번째 것은 A와 B를 교집합한 것에 C를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자, 다시요. B와 C를 교집합한 결과에 A를 합집합한 것. 그쵸? 요거를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죠. 두 개를 합집합하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쵸? 이게 바로 B와 C를 교집합한 것에 A를 합한 이 부분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지 확인해야 되냐면 A와 B의 합집합과 A와 C의 합집합의 교집합과 똑같다라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A와 B의 합집합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죠. 그리고 A와 C의 합집합은 여기예요. 자, 이 두 부분의 교집합. 자, 이 두 부분의 교집합은 어디냐면 그렇죠. 역시 이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결과를 비교해보면 왼쪽과 오른쪽 결과가 어때요? 서로 동일하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거기에 다 빗금을 쳐서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 모르간의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은 무엇인지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좀 쳐줄게요. 자, 드 모르간의 법칙은 이런 것이에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라는 것이 있을 때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 자, 또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때 이렇게 해주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 여집합 표시가 괄호 안에 A와 합집합 기호와 B에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 되고 그리고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이 되고 그리고 B는 B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아마 법칙을 사용할 때 외워서 쓰기가 좀 편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집합 기호가 A와 교집합 부분과 B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A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과 반대되는 합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연산법칙을 배웠냐면 처음에 합집합, 교집합에서 성립하는 교환법칙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 배웠어요. 그리고 분배법칙을 배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분배법칙이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 모르간의 법칙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집합들이 복잡하게 연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좀 더 간단하게 바꾸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보니까 얘는 차집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차집합은 사실 교집합과 여집합의 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얘네는 다시 쓰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 부분은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죠.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는 분배 법칙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각각에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자, 왼쪽 것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리고 오른쪽 것은 A에 대한 C의 차집합이죠. 그래서 얘네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리고 이것과 A에 대한 C의 차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즉, 오른쪽 부분이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였습니다. 그쵸? 이와 같이 연산 법칙을 잘 적용해서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여러분이 밑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